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푸념을 나도 모르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책,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을 때도 보면 좋은 책입니다. 푸념도 습관이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을 보면서 푸념을 끊으면 성격도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고 해요. 한번 제가 요약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념을 멈출 수 있을까?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매사를 남에게 맡기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부들도 누가 양말을 벗어놨고 누가 외투를 걸어놓지 않았고 등등으로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든가 아니면 남한테 맡겼으면은 좋은 결과를 바라지 말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짜증이 나는 어떤 행동이 보이면 제가 해버린다거나 보이지 않게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푸념 대신 이런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보람이 있어요.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결심을 하니까 기분이 점점 밝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업주부라면 더욱 집안일과 육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요. 전업주부 정말 힘들죠. 아이들 키우고. 24시간 육아, 365일 육아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미나 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기에 더해서 저의 팁을 얘기하자면 육아를 남편과 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토요일 날 아이를 돌보고 나는 쉬고 일요일 날은 내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쉬게 한다거나 이렇게 교대로 육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휴식을 서로 할 수 있어요. 영국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기회가 늘어나고 또한 운명에 좌우되는 일이 적어진다. 이게 뭐냐면 관심 가는 대상이 많을수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예쁘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재밌고 이 운동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TV도 좋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면 정신적인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댓글을 달아보고 인스타에 가보고 이런 것들도 해서 잡기에 능하고 취미가 많고 바쁜 사람들일수록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나도 모르게 푸념을 하게 되죠. 자, 부동산 주식시장처럼 요즘 재테크 시장도 혼란할 때 노력한 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인생에 나쁠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암울한 시기는 끝나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때가 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라고 푸념하지 말고 담담히 맡은 일을 하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래요.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 그리고 또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와 라블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잘 풀리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은 기쁜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잊어버린다. 그러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매우 걱정하며 끝까지 잊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좋았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는 서운하게 한 거를 많이 집착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린다고 해요. 자,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행복한 것을 찾아보라고 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 저걸 찾고 있었는데 참 잘됐다.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줬어. 등등 어떤 소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기쁜 일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러면
화나거나 안 좋은 일에 집착하는 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뭐 노력하고 뭐 직장 생활, 집안일, 뭐 투자 이런 거 할 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할 때 100%, 1000%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오고 뭐 시기 질투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뭐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길게 보면 성실함은 사람을 상하게 만든대요. 성실함은요, 자가 중독을 일으킨대요. 스스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성실함에. 그러므로 적당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도 80%만 채워라, 100%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푸념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일을 하다가도 돈 문제에서도 참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삶에서. 자, 그럴 때요, 이렇게 중얼거려 보라고 합니다.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이 말에 제가 이제 이 책의 저는 핵심 키워드로 제가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서류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현관에 신발이 흐트러져 있어도 솔직히 여기에 목숨 걸 일 아니잖아. 이렇게 혼잣말 했더니 사소한 일에 그다지 예민하게 굴지 않게 되면서 짜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친구나 가족 중에 만날 때마다 장황한 푸념을 늘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질리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직장인 K씨는 평소에는 그다지 푸념을 입 밖에 내지 않지만 걔는 내 푸념을 잘 들어줘라는 안도감이 있어서 친한 친구한테는 툭 하면 푸념을 했다고 해요. 원래는 푸념을 안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에게 만나자고 해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친구 K씨의 푸념에 진절머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K씨의 푸념이 계속되자 마침내 친구는 K씨와 거리를 두게 되었지요. 우리가 상대방이 친하다고 안심하고 푸념을 늘어놓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제심을 발휘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혹은 친구가 나한테 막 푸념을 늘어놓을 때 참다가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푸념을 늘어놓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기를 쓰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쓴 일기를 되풀이해서 읽어보면 자기 생각과 감정,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차츰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저의 감정과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친한 사이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부부나 연인끼리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푸념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모에 대한 푸념, 못생겼다 이런 거. 두 번째, 상대의 친인척에 대한 푸념. 너희 가족은 왜 그러냐, 부모님은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요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상대 인격에 상처를 주는 푸념. 당신 같은 이렇게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함께 다녀서 창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볍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너 은근히 꽁한 데가 있더라? 인격에 상처 주는 표현. 이런 것도 나는 가볍게 얘기했지만 상대방 이외로 깊은 상처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들러는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면과 뒤떨어진 부분을 두고 괴로워한다라는 면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뒤떨어진 부분보다는 괴로워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대요. 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키가 작다, 운동을 못한다, 이런 사실은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면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었대요. 아, 그래, 나는 키가 작아. 어쩌라고. 나는 그래, 운동 못해. 어쩌라고. 전 예전에 제가 운전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았죠. 부족하게 많아. 어쩌라고. 난 이게 없는데.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으로 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나의 못난 점을 인정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의 잘난 점도 한번 적어보시고 나의 장점을 적어보세요. 만약에 장점을 딱 생각이 안 난다. 나는 만약에 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포메이션의 기법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왜 행복하지? 이렇게. 열등한 나 말고 행복한 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내가 만약에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나는 왜 돈을 잘 벌지? 이렇게 어포메이션 하면,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이 쫙 쏟아져 나오면서 내 안에 그런 풍요가 채워집니다. 오늘 입만 열면 불만과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위한 책 푸념도 습관이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푸념을 늘어놓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슬쩍 틀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